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치메이트 요니입니다. 배솔입니다. 오늘 점심 우리 뭐 시켰을까? 뭐 시켰는지 한번 우리 공유할까요? 저희 퀴즈노스 시켰어요. 네. 저희가 샌드위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걸어갈 때는 서브웨이 가서 맞아. 사다 먹는데 서브웨이 좋죠. 네, 오늘은 퀴즈노스를 시켰습니다. 퀴즈노스랑 서브웨이랑 뭔가 이제 매니아들이 각각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퀴즈노스 약간 처음이에요. 저도 퀴즈노스를 안 먹어봐서 이번에 좀 어떨지 궁금한데 오늘 나중에 한번 먹어보면서 이거 우리 오늘 인스타 포스트에 올릴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예솔 언니 요즘 배우는 거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뭐 새롭게 배우는 건 없고 네. 저는 운동하던 거 그냥 꾸준히 하고 있고 운동하는 거 꾸준히 하고 있고 제일 가치 있는 걸 지금 배우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중단한 게 있죠. 일본어를 배우다가 중단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이 배움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원래는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 강남에 있는 시사 일본어 학원을. 시사 일본어 학원. 야,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네. 원래 우리 뭐 토익 이런 거 말고는 시사 뭐 YBM 이런 단어를 들을 일이 없잖아요. 종로점이냐 강남점이냐. 맞아요. 네. 그래서 시사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월수금반 해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한 몇 달 다녔는데 네네. 작년 11월부터 다녔나? 작년 11월? 네네네. 언제까지 다녔어요? 5월까지 다녔어요. 그럼 한 6개월? 네. 6, 7개월 다녔고 저는 아예 일본어 베이스가 완전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럼 히라가나부터 배웠어요? 네, 저는 히라가나부터 외우는 걸 시작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약간 우리 초등학교 때 한문 배우는 것처럼 그쵸. 뭐 그렇게 이렇게 노트에 쓰면서 시험 보면서 그렇게 외웠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은 듀오링고였어요. 듀오링고로 오히려 듀오링고로 시작하셨어요? 일본 여행을 그냥 친구랑 작년 3월인가 삿포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서 저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글자도 읽고 약간 문맹의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그래도 좀 읽고 싶잖아요. 알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듀오링고를 좀 해볼까? 그래서 듀오링고를 그냥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듀오링고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11월에 시간이 좀 생기면서 이게 그렇다면 학원을 좀 다녀볼까? 그래서 학원을 다녔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자를 되게 좋아해서 한자를 좋아하세요? 네, 한자를 좋아해서 이거를 과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가 뭐 한중일 3국 아니에요. 근데 중국어는 뭔가 되게 더 어려울 것 같고 간자 때문에 간자니까. 그죠? 근데 또 그렇다고 번치를 쓴 막 대만의 뭐 그런 걸 따로 배우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면 일본어다. 일본도 자주 가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일본을 배웠는데 뭐 생각보다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자를 좋아하니까 이게 겐토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사람한테 유리한 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창 재밌게 하다가 이제 일 때문에 조금 바빠져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제가 뭐 할 때 되게 항상 늘 야심차게 시작하는 편이라서 이제 4개월 패키지를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 휴학 중인데 그래서 이걸 복학하려면 지금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럼 몇 달치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4단계 패키지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7, 8단계를 하다가 8단계에서 이제 재수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단계를 패스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사 촘촘하네. 빡세요. 엄청 빡세요. 진짜 대단한 커리큘럼이에요. JLPT 무슨 뭐 3급반이에요? 약간 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다가 저도 이게 학원을 간다는 건 뭔가 고정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저희 일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시간이 맘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맞아요. 의외로 고객사가 부르면 뭐 학원이고 나발이고 때리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있죠. 생각보다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일단은 휴학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다시 할까 말까 가면 이제 새벽반 아니면 저녁 늦은 반 이거밖에 안 될 텐데. 그쵸.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중입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프리랜서라서 시간이 되게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그쵸. 그러니까 고객사가 이제 직장인 패턴을 갖고 계시면 그거에 맞춰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시간이 자유롭지 않죠. 그리고 일하는 거를 내 시간대로 빼는 게 생각보다 이게 레귤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프리라서 조금 더 그걸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진 않더라. 그렇지 않았다. 연희는 배우는 거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진짜 프리 이후로는 오히려 배울 수 있는 여유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루틴이 진짜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배운다는 이제 범위가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프리가 되고 난 이후로는 내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확실히 그 트렌드를 엄청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뭐 요즘은 진짜 AI 트렌드라든지 그쵸. AI로 인해서 마케팅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것들 따라잡는 거, 그다음 이제 새롭게 나오는 소셜 뭐 그 채널들 알고리즘 업데이트 뭐 많이 보잖아요. 네, 이런 거 엄청. 하다 보면 그런 거 좀 팔로우업 하다 보면 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것도. 근데 진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너무 바뀌는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학습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 뭘 하나 배워두고 그걸로 전문직 뭐 이런 걸 쭉 오래 할 수 있었는데 요즘 느끼는 건 예전에 상식이 알고 보면 틀렸다라는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더 이상 정적이지 않고 되게 활발하다? 그러니까 동적인 게 그냥 좀 바뀐다 수준이 아니라 휙휙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좀 약간 순식간에 약간 오래된 사람? 이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전의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잖아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네, 아주 좋은 주기가 표현이네요. 짧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뭘 좀 배워놓으면 뭐 학위를 따. 그러면 그거 맞네. 가지고 약간 우려 먹을 수 있는 있었어요.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게 점점 짧아져서 이 지식을 계속 습득해야 되는 부담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해지는 역량이 학습력이라고 할 때 그치.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이었어요. 일단 안 좋은 거 반이 전 되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저한테 학습은 약간 즐거움이었거든요. 뭘 배우는 게 저한테는 도피처이자 즐거움인데 도피처이자. 이게 약간 역량이 된다고 하니까 뭐 배우는 건 좋아하는데 또 이게 역량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받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영역이 된 거구나. 제가 좋아하는 거 먹고 사는 거랑 진짜 무관한 배움인데 이게 먹고 사는 거랑 자꾸 연관이 된다고 하니까 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삶의 여유와 취미 이쪽으로 좀 연관된 것들 배우는 걸 좀 좋아하셨구나. 그쵸. 그러니까 취미라고 하면 이제 정말 먹고 사는 거랑 관련이 없는 나의 약간 도피처였어요. 약간 꽃꽂이 같은 뭐 이런 영역인가요? 저는 거의 원데이 클래스를 도장 깨게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 어디서 무슨 꽃부터 오만 걸 뭐 만들고 뭐 도자기에 뭐에 뭐 그런 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너무 이제 일에 과몰입된 상태가 되면 그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니까 이거를 좀 시선을 돌릴 게 필요해서 그런 원데이 클래스 진짜 생업에 도움이 1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이 시선을 좀 분산시킬 만한 거? 그런 거를 저는 엄청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사소하게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부터 저는 요리 학원 다녔어요. 요리 학원은 이거는 약간 뭐 생존 문제도 있지만 사실 굳이 안 배워도 되고 그리고 요리 잘하고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보면서 뚝딱뚝딱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배움의 영역으로 좀 어떤 오프라인 공간에 가서 배우는 거? 어디 가서 쿠키 클래스를 듣고 약간 요런 좀 영역이라서 진짜 제 돈 주고 내 돈 내산으로 올해도 다녔었고 근데 여전히 못해요.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해요. 그냥 그걸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좀 즐기신 건가? 그 시간 동안은 일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언니한테 배운다라는 것은 약간 그런 좀 스트레스로부터 좀 탈출하고자 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배우려면 계속 그 뭘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밀어 넣는다는 건 지식을 밀어 넣는다?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뇌에게 밀어 넣어야 되고 그리고 초반에는 이거를 잘 습득하기 위해서 되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내가 약간 회사나 이런 것들을 좀 잊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운동을 하면 그 순간은 또 마찬가지로 도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조져지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전반적으로 좀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많이 그래서 제가 시도하셨구나. 그 학습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애매한데? 이게 뭔가 나의 업과 그런 직무 스킬을 위한 것보다는 그렇구나. 난 그거는 좀 상관없는데? 근데 배우는 건 되게 좋아해요. 배우는 건 좋아하지만 좀 그런 계열이 아니라서 당황스러웠죠.
저하고는 굉장히 다른 정의를 내리고 맞아요. 배워오셨구나. 네, 그래서 뭐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어. 되게 좀 질릴 것 같을 때 저의 좀 돌파구였고, 그리고 좀 그 학습들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좀 되게 꾸준히 지속됐으면 지금의 어떤 세컨 잡이 되거나 뭐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되게 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그냥 건드려만 보고 말았고, 그래도 뭐 그냥 스스로에게 내가 마약하고 술 먹는 거 아닌 게 어디야 이러면서 얼마나 건전하냐며 위로를 했지만, 근데 또 이거의 맹점은 이게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려면 다시 스트레스 구간을 겪어야 되잖아요. 정체와 배움이란 게 맞아요, 반복과 맞아요. 이제 그러면 다시 탈주. 그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 코르티솔의 조절 맞아요. 이쪽의 영역이네요. 그거를 너무 건전하게 풀었던 그러네. 것이죠. 네, 그러네. 네. 요니는요? 요니는 뭘 배워본 적 있어요? 저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좀 깔짝거리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저는 사실 되게 그 목적성이 없으면 잘 안 배워요. 나랑 진짜 다르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걸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 배워도 됐겠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지금 그럴 수 드는데, 있죠. 네. 저는 되게 목적성을 가질 때 그러니까 돈을 좀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좀 있었고, 저는 매해 그 새해의 그 뭐라고 하죠, 그걸? New Resolution, 네.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매 세우면 카테고리가 3개가 나와요. 카테고리 3개가 언어, 그다음 이제 좀 약간 그 창의적인 영역, 그러니까 예술,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던지 그리거나, 음악을 배우던지 이 부분, 그다음 운동. 이 3가지에 이제 배워서 나의 역량을 끌어올리자라는 목표를 좀 세운 게 있어서 늘 이 카테고리 안에서 배우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데이 클래스는 이거에 있어서 내가 체험이지, 체험. 네, 막상 해봤을 적에 나랑 결이 맞는가를 진짜 테스트해 보려고 한 게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분재 이런 분재, 원데이 맞다. 클래스 해보면서 약간 요런 게 나랑 어울리는지도 좀 보고 요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게 하다 보면 중도에 시간이 안 돼서, 아니면 더 이상 지루해서, 이게 내가 되게 더 이상 욕심이 나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좀 중도 하차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건 운동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도 생각보다 지속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제가 느낀 걸로는 내가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으면 맞아. 배우는 거에 있어서 동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예를 들어 영어 이런 거는 학원도 다녀보고 과외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제가 약간 진짜 필요하거나, 근데 오히려 제가 영어가 제일 빨리 늘었던 건 제가 첫 회사가 외국 회사였거든요. 미국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일하면 이메일을 늘어요. 써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좀 그러니까 네. 막 컴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살려고 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약간 현생에 필요한 것들은 그런 회사를 가요. 제가 그 상황에 저를 약간 낭떠러지에 밀어요. 그거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에 밀어넣어서 이렇게 해야 좀 배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제가 뭐 예를 들면 전 회사에서 뭐 코딩을 직접 할 줄 아는 건 아니지만 그 개발의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때는 약간 그런 게 붐이었으니까 내가 요걸 좀 알아야 되는구나 해서 그런 회사에 이제 가서 배우는 거죠. 그거를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기 위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제일 잘 되는 케이스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 있는 거. 먹고 살려고 해야 돼. 먹고 살려고. 저도 첫 회사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매번 개발자한테 부탁하려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짜치는 걸 매번 해주기가 그랬나 봐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더 필요하네 하고 다시 뽑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SQL을 배웠는데 그때 학습이 제일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조금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보려고 막 파이썬 이런 거 접근할 때 진짜 공부하기가 싫었거든요. 잘 안 되고. 근데 SQL 그때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과 연관되는 일은 막 주말에도 막 학원 나가고 막 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강제성과 동기부여가 진짜 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된 무언가에서 좀 끌려 올라와야 배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역설적으로 뭐 앞에서는 배우는 거 좋아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막 먹고 사는 거랑 연관 지어야 할 만큼 저는 이런 거 배우는 거 좀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오히려 두려워요? 네. 뭐
식구지야, 뭐 요리야, 뭐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음.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일을 하기 네. 위해서 배우는 그런 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제가 되게 두려워하고 그래요? 엄청 겁내고, 그리고 저는 오. 약간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미련해가지고. 인내심이 높은 사람. 그래서 아하. 그냥 굳이 좀 불편하게 쓰던 대로 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니 같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되게 답답해하겠죠. 회사에서 만났을 때 왜 저러고, 저 언니 왜 저러고 살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밖에서 만나서 그렇지 같이 있었으면 진짜 답답했을 스타일? 정말 약간 부장님 스타일? 인내심 있고 성실한, 완전 성실한 타입. 너무 포장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일했으면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 툴 쓰라고 저 툴 쓰라고 잔소리는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러면 또 써봐요. 그렇구나. 또 음. 그거를 이제 너무 내가 학습하는, 그리고 옆에서 친절하게 쉽게 잘 알려주면 또 네. 곧잘 배우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 이렇게 알아보고 막 이렇게 드립다 파는 거가 그런 거 되게 어렵고, 뭔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면 툴도 되게 많이 쓰고 마케팅 툴 맞아요. 엄청 많이 맞아요, 쓰는데, 그래서 맞아요. 제가 늘 보면서 했던 생각이, 나는 이러다 도태되겠구나. 근데 툴은 저는 사실 툴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사실 도태 여부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툴을 쓰는 이유는 네. 제가 언니는 잘 알겠지만 제가 툴에 굉장히 좀 중독되어 있잖아요. 완전. 네, 엄청 많이 쓰고 저는 사실 툴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걸 안 배우면 미쳐버릴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게 저는 그 반복적이고 늘 해야 되는 그 행위들에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엄청 받아요. 그냥 스트레스 이거 귀찮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라고 하는 아예 본질적인 근원적인 근본에서부터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직접 안 하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쭈르륵 생각나면서 이 시간이 막 그러니까 분노로 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또 일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일찍이 데이터 뭐 이런 거 처리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그냥 엑셀을 몇 번 다루거나 구글 시트 다뤄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얘 잘하면은 지가 알아서 이 반복 작업은 자동화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온종일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야근하고 밤샌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데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하고 말지 약간 그러면서 야근하는 스타일이고, 저기는 그러니까 방법 찾다가 야근하는 스타일이네. 이게 오히려 성실한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인내심이 없으니까 빨리 빠른 숏컷을 찾는군요. 네, 내가 일주일을 투입을 해서 이거 하면 난 6개월이 앞으로 편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툴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언니는 뭔가 스트레스를 조금 풀고 현실에서 좀 약간 도피하는 걸로 뭐 배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정적인 시간 있죠. 여유로운 시간을 뭐 아무것도 안 하거나 가만히 내버려두는 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그때 이제 배우는 걸 막 채웠거든요. 부랴부랴. 저는 오히려 바쁘고 힘들 때 그런 걸 했어요. 그 틈바구니를 찾아서, 왜냐하면 언니네. 잊어야 되니까. 지금을 난 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를 다른 걸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숨통을 좀 틔워놔야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래서 바쁠 때 더 바빠요. 안 바쁠 땐 하염없이 안 바쁘고 바쁠 땐 더 바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럴 때 보면 언니는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저를 좀 돌이켜보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왜 나는 어떨 때 뭘 많이 배웠지인데 저는 그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기도 이 표현 자체도 제 어떤 가치관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시간이 남는다. 잉여의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말에 스케줄이 없을 때는 그냥 쉬어도 되는데 그 쉬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 시간을 뭘로 채울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요 이때.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뭘 안 해서 그냥 뭐 집에서 뒹굴다가 뭐 하다 월요일을 맞이하잖아요. 월요일에 스트레스가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생산적인 걸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그러니까 그쵸. 제 기준에서 생산적인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작게 책이라도 읽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뭘 배우러 갔다 왔는가? 뭐
내가 늘 그 업무에 치여서 미뤄뒀던 일을 뭐라도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되게 압박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써야 된다. 잘 쓰고 싶고, 그러니까 되게 잘 쓰고 싶다라는 게 질도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네.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이쯤 되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 약간 그렇게 자동화나 툴을 통해서 좀 채워놓으면 제가 이 남는 이 잉여 시간을 더 약간 나를 위해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있어요. 약간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나 보다. 나의 시간. 그러니까 온전한 나의 시간.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우리 그 AI의 출연이 되게 반가웠던 게 제가 그렇게 밤새서 잘 안 되던 자동화가 AI 출연 이후로 제가 쓰던 수많은 툴들에 AI가 다 붙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제 그 세팅을 위해서 들였던 시간도 얘네가 세이브를 해주면서 이게 왜 10년 전에는 나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움까지 느껴질 정도로. 근데 뭐 그거와 별개로 제가 그래서 남은 잉여 시간을 잘 쓰고 있냐는 여전히 미제이고 내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어쨌건 그 조금 툴을 쓰는 데 있어서 편해지면서 동시에 이제 배움이라는 거, 뭘 배워야 되냐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정의를 좀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긴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컨텐츠 이런 거 할 때 윤희가 어떤 자동화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이거 내가 돈 받고 팔아요. 나같이 게으른 사람은 이런 거 돈 주고 쓸 걸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동화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동화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잖아요. AI 뭐 이렇게 유료로 하는 거 뭐뭐 쓰냐고. 맞아요.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꼴랑 챗GPT 하나 쓰거든요. 챗GPT 그 $20짜리? 맞아요. 유료 GPT-5 하는데 네네네. 사실 저는 그동안 되게 이 챗GPT를 돈 주고 거지같이 쓰고 있었더라고요. 이러면 뭐 이런 거 알려줘 막 약간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며요.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회사 소개서나 홈페이지 이런 걸 만들려고 근데 이제 뭐 여기저기 아이맵도 보고 뭐 워드프레스도 보고 이런저런 웹빌더를 봤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디자인이 뭐 구리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같이 붙어있는 인터그레이션 기능들이 아쉬운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리고 뭐 회사 소개서에 구구절절 뭐 이렇게 막 많이 넣을 것도 아니라서 그냥 원페이지로 해서 사람들이 이걸로 뭐 홈페이지도 만든다는데 해볼까? 하고 이제 저는 뚱땅뚱땅 이제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해보는데 아니 뭔 코드를 짜주더라고요? 챗GPT가? GPT 그쵸? 예.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연휴 내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코드 이런 걸 다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 대단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코드를 읽을 줄 모르니까 이 이미지를 바꿔줘. 막 약간 이렇게 하면 싹 해서 HTML을 뽑아주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배포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배포하면 돼. 오씨 대박. 그래서 나는 이래서 사람들이 AI를 쓰는 건가? 라고 하다가 어제 제가 뭘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수정도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엉망진창이 뭐냐면 윤희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엄청 구체적으로 넣어야 이걸 수정해 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냥 다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사실 저는 막 AI를 엄청 그렇게 깊게 다뤄보지를 못해서 제가 막 윤희한테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어요. 뭐 쓰냐, 뭐가 좋냐. 근데 그 AI는 사실 저는 개발자들이 쓰기가 가장 유리한 툴이라고 여전히 생각은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명령하고 실행하는 방식에서 비롯한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라는 거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굉장히 명확해서 인풋을 명확하지 않으면 아웃풋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그 갭을 엄청 줄여주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어로 명령을 해도 꽤 괜찮은 그 결과물이 나오긴 해서 그게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결과물을 더 디테일하고 더 잘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 명령하는 방식을 이 소위 그 결국에 처리는 컴퓨터 CPU 이런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냐는 그 구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그 어휘력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휘력을 얼마나 잘 해주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저도 배울 게 아직 많더라고요. AI는. 저렇게 많이 알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잘 쓰여진 프롬프트 예시 같은 것들 보면 네. 되게 그 예전에 SQL 공부하고 파이썬 공부할 때 그 포맷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만 구조적으로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선 이제 명령하는 방식의 규칙적인 언어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그런 규칙적인 언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떤 구조를 줘야 된다가 네. 있고 그다음 어휘력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휘력이라는 게 뭐랄까 뭐 단어를 풍부하게 알고 있는 그 어휘력을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부하다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전문적인 어휘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소라투랑 나노바나나랑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영상도 자연어로 이제 명령했을 때 진짜로 영어로 바로 출시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걸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시네마틱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잘 명령을 하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막 AI 관련해서 툴은 이것저것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퍼플렉시티 써봤지, 클로드 이런 거. 클로드 써봤지, GPT 당연히 써보고, 제미나이 그다음 제미나이 써보고. 근데 이게 그 기술이 지금 거의 실시간 동시대에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디벨롭을 하고 있고, 그다음 AI 자체가 학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력 자체로 제가 구분하는 거는 쉽지 않겠다. 누가 엎치락 뒤치락이고 이번에 뭐 일론 머스크의 그룹도 뭐 처음에 좀 저기 하더니 뭐 학습을 시키니까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뭐가 더 낫다는 판단이 안 돼서 제가 좀 선택하는 기준은 이 AI들이 그럼 데이터를 어디서 들고 오겠는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출처가 앞으로는 진짜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요즘은 구글 제미나이를 제일 많이 써요. 구글이 갖고 있는 그 이미 구글이라는 플랫폼 자체, 그다음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게 유튜브 있죠, 유튜브 뮤직 있죠, 구글 맵 있죠. 그러니까 이 방대한 자료가 가장 유리할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다른 해외 팟캐스트 하나 들으면서 왔는데 이제 AI SEO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왔는데 그 챗GPT가 많이 갖고 오는 데이터 리소스의 출처는 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MS가 오픈 AI 이제 서포트를 하잖아요. 빈약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오픈 AI 초반에 논문 갖고 온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리고 언론사들이 이제 자기 데이터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막 고소하고 맞아요. 이런 소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출처로 가지고 엄청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싸움이 될 거라서 일단은 저는 AI 자체로 사실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사실 구글 제미나이에서 나온 파생된 것도 되게 많거든요. 노트북. LLM 노트북 그거는 꽤 괜찮아요. 특히 유튜브의 영상을 갖고 와서 텍스트. 공부할 때 유튜브 영상 20분짜리 다 보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좀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런 거 하는 거 좋고 이제 그 외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콘텐츠에 들어갈 뭐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하냐? 뭐 인포그래픽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어떤 거 좀 그때그때 쓰는 게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블로그 콘텐츠를 좀 자동화해서 발행하는 게 있어서 미드저니 계속 쓰고 있고 그건 이제 API로 쓰고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좀 추천받아서 썼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스카이워크였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거기는 이제 웹사이트 만들어주고 PPT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꽤 괜찮아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칸바. 네, 칸바 이런 데가 원래 너무 편해서 쓰고 있었는데 AI 다 붙여주니까. 맞아. 근데 요즘 이제 피그마랑 AI랑 좀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서 자유도 높은 피그마로 넘어갈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냥 요런 건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전에 잘 쓰던 그래머리도 이제 AI를 붙여가지고 잘해주는데 이제 AI 툴은 진짜 많이 쓰게 될 것 같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빨리 그냥 과점이고 독점이고 그냥 누가 한 명이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 쓰는 건 너무 싫고. 아 근데 이게 우리 그거 기억나요? OTT 넷플릭스 나올 때도 누가 하나 해서 다 좀 평정해줘서 하나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끝끝내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안 되겠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
물론 제가 엄청난 그런 변별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심정적인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런 AI가 만들어낸 결과물? 예를 들면 그 지하철에 보면 에듀윌 광고 보면 딱 네네. 봐도 AI가 뽑아낸 이미지거든요. 아, 물론 그래요? 네, 점점 이제 고도화가 되면 응. 이제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그 이르겠지만 불쾌한 골짜기 지점이 이제. 저는 여전히 그게 되게 네. 좀 보기가 싫고 그쵸. 그리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텍스트도 이게 AI가 뽑아낸 물론 제가 아주 많은 걸 본 건 아니지만 요즘에 약간 그 챗 GPT 특유의 말투 밈처럼 쓰잖아요. 네네네네네. 약간 그런 것도 여전히 좀 꼴보기 싫고 그냥 아직도 좀 인간의 손길이 닿은 것이 좋다? 좀 그런 심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나를 너무너무 편하게 만들면 why not? 왜 안 쓰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 심정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늘 AI 뭐 이런 기술들이 한번 나오면 그쵸. 난리가 나죠. 네,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이냐 아니면 인간 존엄성의 문제냐 그쵸. 이런 거에 대한 그건 늘 나오는데 제가 사실 신기술 트렌드가 나오면 그걸 되게 관심 깊게 봤던 사람 중 하나여서 2015, 16년에는 크립토 쪽이었고 그다음 2019년, 20년, 21년이 NFT하고 뭐였죠? 블록체인? 아니요, 블록체인 말고 왜 갑자기 메타버스. NFT와 메타버스였고 이제 AI로 넘어왔는데 지금 AI가 이전에 뭐 크립토라든지 그 뭐 메타버스 NFT랑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크립토는 사람들은 열광했는데 법이 이걸 계속 제재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는 데 있어서 법의 철퇴가 있어서 쉽지 않겠다라는 걸 느꼈고 NFT하고 메타버스는 사실 되게 그러니까 소수가 열광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에게 그렇게 유용한 기술이었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즐기는 사람만 그 사세처럼 좀 즐긴 게 있었는데 AI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들도 엄청 협조적이고 이거 패권 가져가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느낌이 달라서 이거는 뭔가 시류가 다르다. 이거는 흐름을 타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 다르겠다라는 느낌이 엄청 들어요. 저희 엄마도 챗GPT를 쓰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다르다는 저는 동의해요. 다르다는 동의하는데 맞아. 와, 나는 얘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저는 제가 그 과거에 고민은 태어났으면 진짜 그 기계 때려 부시는 러다이트 운동 나 이거 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살아 약간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마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건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걸 직감해서 아닐까요? 메타버스 때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았거든요. 뭐야 이게 약간 이랬는데 AI는 이거는 내가 이거를 타지 못하면 도태되겠구나. 이게 너무 느껴져서 아마 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기술이 앞으로 확 시장을 장악할 수 있냐는 엄마 아빠가 좀 지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느꼈어요. 저 그래서 챗GPT를 엄마가 쓰는 걸 보면서 엄마가 얼마 전에 터키 여행을 가셨는데 그 이제 일정이나 가서 뭐 알아보고 이런 거를 다 거기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끼는 게 있지만 자녀로선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쵸.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도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창에 뭘 때려 넣어서 얻는 정보가 좀 이상하고 그리고 불편하다. 이제 광고도 되게 많고 맞아. 뭔가 이 정보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는 게 되게 귀찮은데 맞아요. 챗GPT는 뭐 핵심을 찔렀어든 뭐든 하여튼 쭈루룩 정리를 해서 한 번만 보면 되잖아요. 그거가 편하다는 거를 알아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느끼는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뭐 핸드폰을 다루다가 뭐 사소한 걸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문서화하는 거 어떡하냐. 우리는 쉽게 하는데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바쁘면 조금 막 귀찮고 짜증이 나면 엄마 있었지. 이따 전화이따. 내가 나중에 전화해줄게.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는 또 그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제가 되게 귀찮고 바쁘구나를 너무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맞아. 아니야 됐다 내가 알아서 하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늘 약간 엄청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가 그래서 올해 생일 선물로 아빠에게 갤럭시 플립 7 있죠. 근데 이번에 AI가 제대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어 팝업 스토어 가서 좀 써보니까 이건 우리 아빠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검색
그러니까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은 네. 좀 방법을 알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떤 키워드를 쳐야 관련된 데이터가 나올지. 근데 AI는 그냥 자연어로 막 씹으려도 구글 뭐 이런 데서 뭐 이걸 원하시냐요? 막 이러면서 쭈룩쭈룩 나오고, 그럼 아빠가 이게 말고 이거 궁금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플립 7을 과감하게 돈을 비쌌거든요. 그거랑 해서 사드렸는데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만족도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빠한테 궁금증에 대한 전화가 안 와요. 그 정도요? 네, 그래서 아빠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눈치 봐서 그런가 하고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집에 갔는데 아빠가 막 뭘 묻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더니 어머. 이 플립을 딱 펼치더니 막 뭐라 하면서 검색했더니 야 이거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AI의 흐름은 삶을 바꿔놨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쩌면 지표예요, 지표. 네. 우리야 학습해서 맞아요, 배워서 맞아요. 쓰면 되는데 어른들은 되게 그 본능적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보다 얘가 더 쉽고 편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늘 이 유저들의 이 불편함 이렇게 해결해준다? 그럼 얘는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씹어먹겠죠. 네. 그죠?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정치, 이런 권한이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술은 당연히 지금 확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르신도 어르신인데 이제 우리도 어르신이 될 거잖아요. 정말.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뭐 학습은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학습 능력은 이제 뭐 갖춰야 할 역량 이거 필요 없고 살려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자연스럽게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복합적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신기술이 나오고 나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가라고 보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결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디폴트다를 가정했을 맞아요. 때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를 저희끼리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근데 솔직히 학습력은 뭐 타고난 거, 개발되는 거, 약간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모두가 10시간 공부한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필요한 게 이렇게 약간 중꺾마. 중요한 것은 약간 꺾이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태도, 역량 이런 오히려 부분. 저는 이게 지능과 지식의 문제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런 애티튜드다.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계속 모를 거잖아요. 나는 맞아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은데 앞으로도 맞아요. 계속 내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많은 시대를 살게 될 텐데 그래서 뭔가 고유한 지혜나 옛날에 그런 구루나 랍비 이제 이런 것들이 무용해지는 시기가 모르겠어요. 또 살아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게 약간 나이 든 사람에게 점점 좀 불리할 것 같단 말이죠, 저는. 근데 왜냐하면 계속 꺾이고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되게 이제 느려지고 힘들어질 거고. 근데 좀 그거 너무 슬퍼하지 않고 근데 저희 엄마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뭘 이렇게 모르면 계속 물어봐요. 찾아보고. 근데 그건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뇌가 젊어지니까 그게 저속노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그런 배우고 이런 거를 좀 호기심이 있다는 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계속 있는 상태와 궁금한 것을 습득하는 것에 좀 좌절되어도 또 물어보고 좀 불편해도 어떡하지? 나처럼 이제 엑셀을 잘 못해도 좀 버텨보고 약간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약간 그런 역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 하나랑 또 전에 여기서 되게 또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신체 내 몸뚱아리 체력? 네. 체력도 체력이고 이게 진짜 이제 지금이 기술이 제일 발달한 시기잖아요. 역사적으로 과거를 비롯하면. 비춰봤을 때 그 역설적으로 저는 이제 신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뭔가 신체적으로 이게 막 단순하게 우리가 모두가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건강한 신체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이게 피곤해야 피곤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좋아야 친절을 할 수 있잖아요. 맞네. 네, 그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과 태도가 깃드는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본이네요. 가장 완전 기본. 진짜 정말 백투더 베이직이란 말도 식상할 정도로 점점 더 기본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가 저는 이 말 진짜 150% 아니지 15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저도 되게 노년을 두려워하고 겁이 나죠. 예, 겁이 나는데 또 길어졌잖아요. 예, 길어지니까 음, 이게 더 겁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배워야 될 시간이 더 길다는 음.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더 짜증날 시간도 길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거기서 내가 좀 음, 덜 짜증내고 살 수 음, 있는, 덜 속상할 수 있는 방법? 음, 좀 그런 거가, 그리고 사람마다 배우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 안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배웠을 때 그래도 좀 즐거운 포인트가 뭔지 음, 결국에 나로 귀결되는 거죠. 나는 아, 어떤 사람인지를 음, 좀 알아놔야, 음, 나 요리 배우는 건 그래서 괜찮네. 그러면 음, 이건 좀 하자. 어, 근데 챗GPT 배우는 건 너무 힘들어. 어, 그럼 이거는 요니한테 좀 물어보자. 약간 맞아. 요런 태도와 음, 신체적인 능력, 음, 체력, 음, 이런 것이 음, 점점 더 엄청나게, 그리고 저속노화나 이런 트렌드도 음, 뭐 그분의 방식이 옳고, 정의원 교수가 그런 거 음, 주창하니까 음, 그분의 방식이 옳고 틀린 거를 좀 떠나서 음, 음,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방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엄청난 이 미친 기술 발전 시대에 음, 역설적으로 네. 이런 태도와 신체적 음, 역량이 엄청 중요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굉장히 공감돼요. 음, 저는, 저도 이거 두 가지로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유연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개방적이다라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모르는 것도 잘 네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죠? 기존에 알았던 지식이 언젠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유연함이 저는 진짜 중요한 근데 그게 거였거든요.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더더욱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맞아. 저는 최근에, 지방을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음, 내가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구나. 살찌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생각했잖아요. 콜레스테롤 예, 뭐 하면서 막 예, 예. 이러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콜레스테롤이 무작정 나쁜 것은 아니다. 콜레스테롤이 되게 또 내부에서 하는 역할이 음, 있고 콜레스테롤 일정 물론 자연 음식 음, 이런 형태로 섭취를 해야 한다. 물론 치킨 먹고 이러는 거가 좋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쵸. 이제 지방의 되게 중요성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변비가 있을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좋은 음, 지방을 섭취할 때 훨씬 더 효능이 오, 좋다든지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통 네. 그러니까 자궁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음, 주변에도 그런 분들 되게 네. 많은데 그러니까 좋은 지방을 섭취했을 때 음, 그 통증, 생리통이나 이런 음, 게 가라앉는 경우도 많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맞다. 음, 혹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가 되지 않았지만 음, 어, 이제는 그게 좀 나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음, 입증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음, 예전에 내가 알던 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음, 많아지더라고요. 음, 뭐 이런 의학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것 같거든요. 예전에 내가 이래야 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그쵸.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언제든지 음, 틀릴 수 있고 맞아. 혹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유연함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옛날에 그 엄청 힘들게 읽었던 이제 문학 중에 그레고리오 영감?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뭔가 세상의 변화에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해서 뭔가 도태되는 노년의 그런 이미지가 좀 에, 에, 있었거든요. 에. 근데 그게 기술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질 거라서 맞아. 그 간극이 너무 커지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이 AI로 인해서 물론 소셜 미디어로 이미 한번 좀 이렇게 좀 대폭 늘어난 제가 음, 뭐라고 해야 되지? 현상이 네, 있다고 네, 느꼈는데 네. 모두가 이제는 약간 이제 대화할 때 지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 리스너가 되게 아, 줄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네. 저도 이제 리스너로서의 대화 참여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는 게 음,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좀 잘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음. 그러면 이제 AI로 인해서 모두가 더 똑똑해진 느낌을 받을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똑똑해진 거와는 별개로. 맞아. 네, 실제로 똑똑해질 수가 없거든요. AI는 왜냐면 그냥 내가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 던졌을 때 답을 주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음, 그냥 똑똑한 느낌이지만 사실 자기가 사고하고 자기가 정보를 조금 더 크로스 체크하고 이런 게 아니기 음, 때문에 그 정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는 맞다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단 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되게 사람 간의 갈등이 저는
그러니까 묘하게.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쟤는 계속 잘난 척해서 싫어. 이랬던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인간 간의 어떤 연결성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네. 저는 대면,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거 연장선상인데, 진짜 완전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요즘에 마스크 쓰던 애들이 표정 못 읽고 막 이런 것도 맞아, 많잖아요. 맞아, 맞아,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이 이런 표정을 읽고,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텍스트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나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게 많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이 비대면 화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텍스트로 하는 게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고 그게 엄청 되게 옛날에는 그냥 다 얼굴 보고 얘기했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귀한 능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느끼는 게 되게 달라지잖아요. 실제로 도움받는 것들도 많고. 근데 인간의 본질이 과연 달라질까는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 막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느낀 감정들 있잖아요. 맞아요. 얘랑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너는 바보야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모욕감이 지금도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은 바뀌지 않고 어떤 환경이 바뀌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 간의 계속 이 대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그쵸. 존재잖아요. 네.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그러면 이게 개개인으로 계속해서 고립돼서 살아가는 거를 그냥 받아만 들이진 않을 거란 말이죠. 소셜미디어도 사실 그 고립감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쵸. 것들이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려고.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든 사람은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살아갈 건데 그때 그 능력을 그러니까 그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하는 능력이 저는 굉장히 이제는 역량,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서 인정을 더 높이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가 요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부분들이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또 이것 또한 역설인데 철학의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오, 네. 오, 네, 저는 진짜 사람들이 이제는 왜냐면 왜냐면 이제 대중적인 큰 다수를 이끄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무의미해졌잖아요. 많이 무의미해졌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뭉쳐지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철학이 좀 있어야 내 기준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그 기준으로 움직여야 이게 덜 힘든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맞아요. 많은 정보에 짓눌릴 거잖아요. 너무 많은 지식과. 그쵸. 이미 지금 짓눌리고 있죠. 있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너무 지식이 많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잊기 마련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정보는 뭐 지금은 저길 가야 하고 뭐 이렇게 한대 라고 하면 저게 맞나? 근데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이 포인트는 난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자의식과 자각이 좀 남아 있어야 이 시대를 살지. 안 그러면 되게 힘들고 나중에 엄청 허무해질 것 같아요. 그쵸. 그 지식이 주어지는 대로 살다 보면 맞아. 그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언니 말대로 철학이라고 표현했던 부분, 그러니까 즉 사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되려. 그리고 AI가 계속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편하면 왜냐하면 이제 쿠팡 와우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쿠팡이 너무 편하니까 이제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AI도 계속 좀 불편해야 나도 좀 불편하네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편해지면 진짜 내가 이제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AI를 한창 쓰다가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나? 얘가 답을 주니까 이대로 따라간 게 아닌가? 그쵸. 뭐 이런 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많은데 그 중심을 잡는 것을 좀 노력해보고 싶긴 해요. 끝까지. 근데 아무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막 이론이나 어떤 걸로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AI와 잘 뭐 살아가는 방법 이런 거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사자들이 나타나겠지만 하여튼 연구는 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연구는 늘 연구는 많이 될것 어디선가 같아요.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처리해야 될 업무들 자동화 AI로 이제 몇 개 좀 쓱쓱 해봐야 되는데 그건 일단 기계적으로 쓱 처리하고 내가 과연 사유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웃기지만 고민이다. 네.
코딩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저의 친구들에게 어글리 드래프트를 주면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저의 결론은 처음부터 다시 쓰자였거든요. 네, 이게 뭔가 이제 약간 맡겨봤어요. 이 버전을 다양하게 해줘. 이렇게 하면 막 다 해주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잘 기획한 맞아요. 그게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구나 해서 저는 오후에 회사 속에서 손으로 다시 쓸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 AI로 저도 PPT 써보고 기획안 써보고 이러지만 내 머릿속에 무언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맞아요. 그냥 오히려 일반화되기 쉽고 그저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쉬워서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사유, 철학, 그다음 또 기획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이 스스로 사고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얘는 진짜 내 실무자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의탁하지 않고 맞아요. 잘 쓰는 훈련을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희 사실 배움에 대해서 엄청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AI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공통적인 의견이 모였다. 귀결이 되었다. 약간 인간의 사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뭐 역량이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인간이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거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인간이 써야 되는 거라서 인간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요즘 많이 사람들을 만나면 늘 빠지지 않는 얘기가 AI 얘기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제 대표님들도 좋다, 편하고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동시에 좀 두렵다라는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했던 얘기들이라서 오늘 좀 얘기하면서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이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 이거를 어떻게 잘 지키고 나갈 것이냐가 늘 결론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인간성을 꼭 쥐고 있어야 돼요. 까딱하면 확 스르르 놓치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성을 꼭 쥐고 있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배움, 그리고 이제 한창 핫한 AI 뭐 이런 얘기까지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해요. AI를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뭐 아직 듣는 분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뭐 댓글 그래도 달아주세요.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는 언제든지 좀 뭐 2번, 3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AI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네, 지금. 저희 비즈노스가 왔습니다. 네, 굉장히 또 배고픈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끝.